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일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 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1시간 반가량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금양이 이제 벌점이 쌓이면 어떤 제재가 있을지, 그리고 금양에게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입장하시지 않은 또 분들을 위해서 금양의 이 불성실 공시 법인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제재를 받는 경우에 어떤 그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 지금 커뮤니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여기에서 또 들어오셔서 더 디테일한 정보와 소통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불성실 공시 제도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금양의 상황이 지금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좀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불성실 공시 법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공시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알리는 주요 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한 상장사를 가리키고, 한국거래소가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이거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불성실 공시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공시 불이행, 해야 할 의무 공시를 제때 내지 않거나 아예 누락시킨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경영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도 이거를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시 번복이에요. 이미 한 공시를 나중에 취소를 때리거나 번복을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어떤 계획이나 결정을 공시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이거를 철회하면 공시 번복, 유상증자, 즉 금연과 같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 변경 또는 공시 오류 정정입니다. 공시한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정정 공시를 자꾸 하는 경우예요. 처음 공시가 사실과 달랐다거나 거짓이었다면 이후에 수정하게 되는데, 이 역시 불성실 공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때 정확히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렸다가 번복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권리가 침해되고 시장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공시가 나오면 주가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회사의 어떤 정보를 믿고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그 정보가 틀렸다고 하면은 신뢰도 추락할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은 뭐 불가피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고, 사실 이런 상황을 막고 이제 상장사들의 성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상장 폐지까지 된다면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예전에 이제 EID 사건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이죠. 예, 뭐 실질적인 것은 이 자율적인 규제 기관인 이 한국거래소가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 위반 기업에 이제 벌점을 때리는 건데, 일정 수준 이상이면 또 공식적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이 또 되고 낙인이 찍히는 건데, 이후에 더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되는, 그건 결국에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다 받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진행을 하는 것이죠. 소수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면 단순히 한 번 공시를 잘못했다고 바로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벌점이라는 그 개념을 해야 되는데 거래소는 공시 위반의 정도와 동기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벌점은 뭐 1점에서 크게는 10점까지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 차거나 뭐 어떤 경미한 지형 공시는 낮은 벌점이 매겨지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거짓 공시는 엄청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지금 이제 금양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10점이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쵸? 1년 부과 누계 벌점이. 그래서 1점이라도 더 받으면 10점 이상으로 좀 올라가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돼버립니다. 예. 뭐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1년간 부가 누계 벌점이라는 것은 불성실 공시로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과거 1년 내 모든 벌점을 합산을 한 점수예요. 만약에 이 1년 이내에 다른 공시 위반이 없었으면 이번 위반만으로 받은 벌점만 누적되는 거고 과거에 이렇게 벌점을 받은 적이 있다면 10점이 여기에 깔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우리 주주들도 두려워하지만 상장사들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에 주는 경고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금양에 대해서 좀 제가 분석을 해서 좀 정리를 한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 회사의 누적 벌점 10점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 5월 10일 날 한 가지 커다란 발표를 했었죠. 바로 이제 장래 사업 경영 계획 공정 공시라는 제목의 공시로 몽골의 한 광산 회사 몽라 LCC에 투자를 해서 지분 60%를 인수를 할 예정이고 이거를 통해서 이천지의 핵심 소재인 그 리튬 확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거 다 보셨을 텐데.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한화 6천만 달러면 하나로 한 720억 정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소식은 당시에 시장에 큰 화제가 되고 실제로 공시 직후 금양의 주가가 급등세를 또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양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핵심 원료 확보에 나선다고 믿고 이제 기대를 높였죠. 저 역시도 또 직접 탐방을 하고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또 관련자 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이 실제로는 좀 과장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내용이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몽라 LCC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오면서 의구심이 생겼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회사가 실질적인 광산 채굴거리 없는 탐사권 보유 기업에 불과를 했고 재무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런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떠나서 공시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향후 실적 전망까지 부풀려서 제시를 했죠.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2023년 5월 달에 공시 때 금양이 2024년 연간 매출을 4,02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1,610억 원을 달성시킬 것이라는 그 장밋빛 어떤 그런 전망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상황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기업에서 무조건 책임인 거죠. 기업에서 내놓은 계획들이 유상증자, 몽골, 광산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척이 더뎠고 기장공장 그 완공도 마찬가지고 예상했던 매출은커녕 사업 진행 자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2024년 9월 말에 27일인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금양이 이 제시를 했던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정정 공시를 냅니다. 매출 전망을 4천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4천억에서 60억, 66억이죠. 60억으로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은 1,600억 정도에서 한 13억 원 정도로 낮추는 충격적인 어떤 그런 정정을 때렸어요. 예상치에 이거는 60분의 1 수준입니다. 6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게 엄청나죠. 이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금양 비중 축소하셔야 되겠다 이제 태세를 전환을 하고 이제 비판 섞인 목소리로 방송에서도 좀 진행을 했는데 이 정정 공시로 인해서 시장에는 금양의 실적을 부풀린 것이냐라는 논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콩고 광산에 대한 그 불확실성까지 그다음에 처음 공시한 내용이 거의 이거는 이렇게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한 게 공시 내용이 거의
거짓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크게 환호한 게 아니라 실망을 했고 저 역시도 엄청 뭐 얘기 여기서 드리면 좀 적어 하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과연 가만히 냅뒀을까요? 절대 가만히 냅두지 않죠. 공시 내용이 거짓 또는 잘못되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금양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는 그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즉 2023년 5월 10일 공시한 장래사업 경영 계획에 거짓 또는 잘못 공시를 사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내려졌고 그리고 금양은 2025년 2월 2일자로 이 지정 예고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기타 어떤 투자 판단 중요 사항 공시를 통해서 뭐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성실 공시 지정 여부랑 벌점 제재금을 추후에 결정하여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는 그런 또 추가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금양에서는 저희 지금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뭐 금양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0점이라는 말은 이번 사안 하나로 벌점 10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0점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준에 딱 해당하는 점수고 즉 거래소가 이 사안을 어떤 느낌에서는 또 약간 이제 최고 수준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그 다음에 금양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최종 지정 되었고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그때 당시에 2억 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금양은 공식적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됐죠. 이 당시에 그렇죠. 예. 보통 여러 번의 위반이 누적되어 10점이 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양은 한 번에 이 거짓 공시로 최대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컸다는 반증이고 투자자들에게 끼친 피해나 혼란이 상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도 향후에 이로 인해 과거 1년 이내에 누계 벌점 15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를 또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금양이 10점을 받은 만큼 5점만 추가돼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렇다면은 만약 금양이 추가 벌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그 2025년 초부터 1년간 지금 뭐 금양은 누적 벌점이 15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넘어서는 순간 매우 엄정한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추가로 5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되면 누적 15점을 넘게 되고요. 관리 종목 지정, 그 다음에 상장 적격성 그 실질 심사 사유에 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받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0%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예,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금양 입장에서는 절대로 추가 위반을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금양이 추가 벌점을 받을 만한 요인이 무엇일까? 이 신청을 냈겠지만 생각해 보면 공시를 번복하거나 뭐 중요한 사항 지연하는 그런 공시 이런 게 없었어야 돼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게 저희 아카데미에서 언제입니까?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날 말씀드린 얘기 중에서 보이시죠? 금감원 추가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네, 여러분들.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 이야기 뭐 꾸준한 코멘트를 드렸어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작년에도 이게 여러분들 금양 물량 정리하시기 바란다. 네? 금양 2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다. 이때가 9월 달입니다. 그 전에도 2천지 계속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업황과 이런 뭐 불확실성. 이게 그냥 저희가 예측해서 한 게 아니죠. 예, 기업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이고
2024년 말에 추진했던 유상증자 계획 철회 공시 번복, 뭐 이거는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9월에 발표했던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또 2025년 1월 17일로 철회를 했고, 이 때문에 추가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또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이거 KIND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뭐 다 아실 것이고, 다행히 이 건은 아직 벌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뭐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러 가지 이 신청을 제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뭐 경미하게 처리되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뭐 누적 점수가 15점을 넘기면은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양에게는 사실상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회사의 이의 신청 2월 6일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방송에서 안 드렸는데, 회사의 이의 신청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했을 겁니다. 그쵸? 거짓 공시권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뭐 고의는 아니었다. 사업 전망이 실제로 그때는 뭐 좋다고 판단을 했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벌점 10점이 나왔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죠. 그 당시에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유상증자 철회권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소명하고 벌점 강경을 시도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신청 결과에 따라서 벌점이 낮아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금양은 최대 벌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추가 사안에 대해 관대하게 봐줄지는 미지수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회사의 이의 신청으로 일부 벌점이 감경이 된다면, 예를 들면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벌점을 뭐 1점, 2점 이렇게 처리하거나 낮춘다면 금양의 누적 벌점이 15점 미만이죠. 그렇게 된다면 뭐 상장 적격성 심사까지 가는 뭐 이 어마어마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여전히 금양을 불성실 공시 기업으로 인식을 할 것이고, 신뢰 회복에는 더 큰 그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배터리에서 좋은 모습을 얘기했던 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뭐 예를 들면 진짜 전기차를 구동해서 시연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실질적인 매출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계약들을 또 보여줘야 되고, 기장 공장 그 완공 이후에 그런 또 전략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돼요. 예. 추가 벌점 5점이 이렇게 이상이 부과가 되면, 누적 벌점이 15점이 초과가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실질 심사 절차가 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양 주식은 장기간 거래 정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상장 폐지 여부가 심사되는 초유의 사태로 번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거는 기업의 책임이죠. 이렇게까지 만약에 가게 만든다면.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몽골광살 그 투자 공시 허위 과장으로 판단돼서 벌점 10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었다. 그래서 이미 누적 벌점이 10점이므로 추가로 또 5점만 있으면 상장 폐지 심사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다. 그래서 금양이 이의 신청 등을 통해서 추가 벌점을 막아야 되고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겠죠. 예. 최악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최상의 상황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적자가 절차가 이게 촉발이 되면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어떤 시나리오인데, 이게 되면은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또 실질 심사 절차가 상장 이 적격성 실질 심사가 개시가 되면 먼저 해당 종목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하지만은 상장 폐지가 확정이 바로 나는 건 아니에요. 심사가 끝낼 때까지 이게 이어지는데, 이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수주에서 몇 개월까지도
간 걸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2주 안에 1차 심사를 하죠. 그리고 필요시 추가 조사 뭐 이렇게까지도. 예. 그래서 회사는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개선 계획, 재발 방지 대책 상세한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지금 공시 번복으로 만약에 지금 들어갔지만 여기에 이제 상장 실질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 재무까지도 봐요.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예, 재무까지도 다 지배 구조부터 회사의 재무 상태, 경영 안정성, 뭐 위반 행위의 중대성, 향후 개선 가능성 이걸로 들어갔지만 다 본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금양은 반복된 공시 위반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보겠죠. 경영진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볼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지만 개선의 의지가 있고 투자자 보호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다른 조치 없이 상장 유지를 시킵니다. 이 경우 거래 정지도 해제되고 관리 종목에서도 해제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엄청 드물어요. 예, 드뭅니다. 그리고 조건이 붙어요. 예,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총 세 가지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지, 상장 실질 심사까지 갔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 않게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선 기간에 대한 부여.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최대 1년 기간의 그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공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1년 이내에 재무 구조를 지금 이거 너무 형편없으니까 개선을 해라. 라는 식의 조건을 달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개선 기간 동안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될 수도 있고 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 노력을 한 뒤에 그 결과를 다시 심사받습니다. 개선에 성공하면 상장이 유지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결국에는 폐지 결정이 또 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건 두 번째 개선이고 상장 폐지죠. 예, 이거는 뭐 개선 여지도 없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퇴출해야 된다고 맞다고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상장 폐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종목은 주식시장에서 아예 퇴출이 돼버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적립매매 마지막 거래 기간을 거친 후에 주식이 결국에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예, 불성실 공시 누적으로 상장 폐지까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무튼 심사 결과가 나오면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서 시장에 알립니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일정 기간 적립매매 상장 폐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양이라는 종목은 작년부터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진짜예요, 여러분들. 예? 사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그 금양을 초에 이제 비중 조절을 진행을 한 이유는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몰빵을 한 종목에.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이 이래저래해서 이렇게 좋지 않으니 분산해라. 해외 투자 관점도 잡으셔라. 그렇게 하신 분들 다 자산 증대가 됐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확연히 어, 보실 수가 있고 라이브 방송도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렇게 해서 이제 분배를 했고 저희는 그다음에 금양은 이제 좀 다르게 간다고 봤죠. 왜냐하면 전기차 캐즘의 시기에 물려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그래서 수많은 안티들이 있어도 이 안티들이 제정신이냐? 어? 아직 금양이 내놓은 그 계획들에 대한 부분이 오픈되는 날이 아직 안 왔었어요. 그래서 연말만 돼도 다 나올 텐데 굳이 금양을 지금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뭔가 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몽골 광산에서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나오고 계속 뭐 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유상증자 관련 소식 터지고 뭐 8천억 관련 그런 얘기 터지고 해외 투자 유치를 실패하고 그 다음에 뭐 기장 공장 관련해서 뭐 기공식도 저 다녀왔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계획들이 많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량 조사를 하셔다, 수량 조사를 하셔다. 금양을 버린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추후에 내려갔을 때 우리는 저점에서 모아가면 물량을 더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투자는 우리가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가만히 냅두면 그게 투자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기회 비용도 벌고 손절하신 분들은 심지어 몇십 퍼센트 더 이 자산 깎여 나갈 것을 살을 붙여서 그 살로 지금 해외 투자나 뭐 다른 데 투자해서 더 증대를 시켰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그 저희의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시각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나 지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금양 사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대응은 이런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소식들이 나올 걸 우리가 그 전에 알잖아요. 그렇죠? 한참 전에 지금 알았잖아요. 예? 이미 나왔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거래 정지 가능성이에요. 일단 가장 가능성 높은 게 그렇죠? 지정 예고 단계에서는 아직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머지않아도 실제 이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예고 이후에 실제 지정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었었죠. 결국에 하루 거래 정지가 있었었어요. 그쵸? 이때 또 뭐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리스크예요. 지금 계획된 이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기업이 내놓은 그 계획, 그 기업의 책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러니까 공지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죄송하다, 주주 가치를 뭐 살렸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동성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주가는 하방이에요. 예. 그래서 미리 일부 비중을 정리를 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게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정이 되면 HTS나 MTS가 해당 종목명이 특별 표시되기도 하고 언론에 또 크게 어떻게 또 때리겠습니까? 언론 기다렸다 싶을 정도로 크게 때릴 거예요. 심리적 압박, 공포 매도가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를 다 예측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웃겨요. 어? 관점을 다 살펴봤다 가능성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만 왜 봅니까? 도대체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모든 투자는 다 그렇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왜 긍정만 보고 투자를 해요? 우리 가전제품 차량 살 때도 마찬가지네요. 단점이 뭔가요? 긍정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산업이 방향이 바뀌고 좀 지체되고 기업이 좀 빠그라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태세 전환을 해야죠. 나중에 다시 투자하면 되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 14만 원대 그냥 수익 실현한 적도 있고 8만 원대 수익 실현한 적도 있고 4만 원대 또 손절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냥 더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버리는 건가요, 이게? 다 여러분들 생각해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본인이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진짜로. 커뮤니티를 들어오라고 매 영상에 말씀을 드리는데도 들어오시지도 않아요. 뭐 아무튼 저희 소수 인원대로 지금 뭐 2천 명 좀 넘는 인원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아무튼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손절매 여부도 계속 이 마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오래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면 악재 노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 미련을 두는 게 아니라 위험 회피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에 확신이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기 투자 관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면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던 아무 뭐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추가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냉정하게 좀 오늘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제는 또 그냥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종목 토론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막 누구 뭐 전문가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예? 뭐 박 누구 누구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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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청 비판하고 그러니까 막 뭐 욕설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참 이게 보면은 참 답답해요. 예? 2차전지 관련주로 여러분들 손해만 본 거 아니에요. 수익을 보신 분들도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실제로 인증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근데 수익 못 봤을 때는 수익 봤을 때는 뭐 고맙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실패되거나 수익이 떨어지면은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 보면은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전문가들 의견 참고해서 투자 결정했다가 뭐 유튜브 봤다가 예상과 다른 이런 결과를 맞닥뜨리면 어? 야, 여기서 왜 이 전문가들이 왜 이런 방향으로 방송을 했을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유튜브 채널은 의견과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종목 분석이나 미래 전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매수를 하셔라, 매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저뿐만이 아니죠. 2차 전지는 작년, 재작년, 뭐 많게는 3년 전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다 보면은 비판받는 전문가들 보면은 이 종목을 뭐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강요하거나 보장하는 발언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늘 실제로 직접 뛰어서 기업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늘 제 관점과 데이터를 공유했을 뿐이고 결국에 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서는 모든 부분의 정보만 공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내에서는 매수 매도 관련해서 이런 코멘트를 해드리지만 유튜브 채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채널의 한계예요. 그리고 투자자 자신의 판단력이 유튜브에는 필요한 거예요. 2차 전지를 걸고 방송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을 뭐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또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게 유명한 테마인데 종목이 제목에 들어가면 더 많은 분들이 클릭하고 관심하고 보죠. 예?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연? 당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테마이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 산업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예?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2차전지의 이 계속 저점이라는 말만 믿고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 시각을 넓혀서 다른 투자 관점을 잡고 다른 그 부분에도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뭐 다 개인 투자 판단입니다. 예?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전문가도 100%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예. 아무튼 뭐 이 투자자 관점에서 금융의 리스크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단기 대응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불성실 공시로 기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장기 투자 여부를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미 강제 장기 투자된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금양 사례처럼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 국면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제 계좌 공개했어요. 마이너스 82% 돌파했습니다. 지금 금양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금양 주식이. 예.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추가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자세한 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제 좀 이거는 어,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회사의 펀더멘털을 냉정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펀더멘털이면 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기초 체력입니다. 기업의 본질적 실적과 재무 상태, 사업 경쟁력, 설사 지금 났더라도 나중에 이제 흑자 전환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거를 봐요. 그럼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2000년 지나면 금양이나 지금 가장 큰 호재가 어떤 것들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좀 호재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해프닝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가 맞죠. 근데 만약 기업의 부분이 애초에 이제 적자 투성이거나 사업 계획들이 뭐 빠그러들거나 모델이 이제 불투명해져서 이제 주가가 테마성 기대감에 의존했던 거라면 한 번쯤은 다시 볼만하다는 거예요. 아예 갖다 버리자는 게 아니라 신뢰도 추락이 치명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금양도 본업은 있지만 본업은 있잖아요. 예? 신사업 기대감이 근데 컸잖아요. 저 역시도 기대를 했고 모든 분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예? 저 역시도 투자를 했잖아요. 제가 왜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물량 조정을 해야 된다. 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계속 드려왔겠습니까? 금연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는 2차전지까지 모든 개혁이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제가? 단순히 그냥 찍었습니까? 보여주는 게 이렇으니까 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조절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뭐 금양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선 단기 주가 전망은 다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터배터리 전까지 한번 봅시다. 인터배터리가 진짜 전기차를 이제 시연을 해갖고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불성실 공시 지정이라는 딱지가 붙은 이상 신뢰해보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또 봐야 되겠죠 결과가. 실제로 또 이제 지정 직후에 금양 주가가 크게 줄었던 출렁였던 게 있잖아요. 과거가. 예. 그러니까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약해진 모습을 또 실제로 그때 보였었고, 그죠? 예, 보였었잖아요. 이때 49,000원 할 때. 예? 안 보이시구나 지금. 이때잖아요. 악재 노출 후에 주가는 악재를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통 이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다 빠지면서 제자리 가치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양의 경우에는 몽골 리튬 사업 기대치가 거의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금양의 본업 가치와 재무 상태를 보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몇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금양이 공시 리스크를 좀 털어내버리고 경영 개선을 이루는지 그리고 어디에 이제 인터배터리 이후에 뭔가 모습을 보여주고 추가 투자를 받아내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고 뭐 만약에 이제 대주주 무상증여 자본 확충 증자로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추고 본업에서 꾸준한 실적을 내고 뭐 장기적인 그런 또 모습을 잘 보여주고 예? 한다면은 낙폭 과대에 따른 회복세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계약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그런 보강되는 그런 또 애무 재결이 아닌 그런 부분들. 예, 반대로 이번 사건 이후로도 또 실망스러운 소식이 또 나오면은 이거는 더 긴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금양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투자자면 이번 사건으로 생긴 그 리스크들, 추가 악재 가능성이랑 이뭐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좀 듣고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으시면 커뮤니티 무조건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가 정상화돼서 우리가 다시 웃으면서 뭐 같이 탐방하고 그런
상황이 또 되고 계획들을 실현시키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폭, 최악의 경우 이룰 수 있는 규모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손익 비율이 안 맞는다고 느끼면은 미련을 버리고 다른 기회를 찾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결과 좋은 상황을 또 만들어 왔고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라면 비중을 줄이거나 관망하는 게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위험 감수를 해서라도 나는 막 시간이 남아돈다, 금액이 남아돈다, 자본이. 그러면 금융이 기초 체력이 괜찮다고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오히려 과도한 불안으로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그럼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예? 그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단 막연한 희망을 갖고 아이러니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장 폐지는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논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 전망은 여러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고 뭐 회사의 대응, 그러면 거래소의 조치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시장 업황 분위기 다 영향을 줘요. 예? 그리고 루머나 이런 뭐 단타 세력에 의해서 단기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국내 시장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금양이라는 기업을 저도 애심을 갖고서 뛰었어요. 예? 이거를 금양을 칭찬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다 알아요. 지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예? 저희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뭐 예측을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이게? 금양이라는 기업의 리스크 프로필이 바뀐 것은 분명하니까 과거와 똑같은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다 커뮤니티 라이브 방송하면서 소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막 듣기 싫어요. 예? 그런 것도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다 이것저것 보십시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보시기 싫으면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블록 처리를 해드릴게요. 아예 볼 수 없도록. 예? 이것저것 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합을 해서 도움을 받아가셔야 되는 것이지 일부 그냥 뭐 저점이다 매수하려 언제부터 저점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재작년부터 2차전 지금 비중 줄이고 다른 투자를 진행을 해서 기회비용을 따져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막연히 버티는 것보다 기회비용을 따져 봐야죠. 여러 산업 한 기업에 나쁜 뉴스가 나왔습니까? 산업이 통째로 지금 안 좋잖아요. 예? 다른 건실한 기업에 투자했으면 오를 수 있는 기간을 놓치는 거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시키고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셔서 좋은 성과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해주신 분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짜 남다른 관점 스페셜한 그런 정보들을 위해서 뛰도록 할 것이고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투자하는 방식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구독자 커뮤니티는 입장하세요. 입장 신청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까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금융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함께 소통하면서 투명한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